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기업의 종목 중에 분명히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내고 있는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량주,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PBR과 그다음에 ROE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쉽게 검색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자, PBR의 뜻이 뭐냐라고 봤을 때, 자, PBR은 주가순 자산 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표가 뭐 간단하게 말했어요. 1 미만이면 주가 자산 가치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1 미만이면 지금 기업을 청산해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평가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RO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을 기업이 1년 동안 주주의 돈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 이제 보는 건데요. 주로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한 15% 이상의 ROE를 유지한다면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아까 봤던 어, PBR 1 미만, 그리고 ROE는 15 이상인 기업이 어떤 게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관가하면 안 될 게 있는데, 바로 업종이죠. 업종.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인싸인가 아웃사이더인가,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아무리 PBR이나 ROE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아무래도 좀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지만 장기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혹은 목돈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기가 아니고 이렇게 단타 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투자의 마음으로 한 1년 동안 보관했을 때, 보유했을 때 은행의 이자 뭐 2% 혹은 5%보다는 훨씬 더 많은 따따블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 20% 정도 수익은 내가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을 어, 좀 싸다고 생각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 매집을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검색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PBR이 아까 1 미만이고 ROE가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정말 극히 적은 기업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했냐면, 보시면 PBR은 1이 아니라 1.5 정도 이하, 그리고 ROE는 15가 아니라 10 정도,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거든요. 기업이 괜찮은 종목들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연간 혹은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10% 좋아졌던 이전 분기보다 혹은 이전 연도보다 각각 10%씩 이상 괜찮게 수익이 났는 그런 친구들 다 플러스 엔드 해서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해보니까, 오늘자로 우리 검색해보니까 한 3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5월 18일자 지금 검색이 된 건데, 지금 12시에 검색된 건데, 만약에 이게 2달 전에 검색됐다면 지금 현재 5월, 2달이 지난 5월달 지금 현재 검색됐던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비록 2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달이면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기껏해봐야 한 18일에서 20일 정도 장이 열리기 때문에, 기껏해봐야 한 30일에서 뭐 많으면 한 35일 정도예요. 네, 그 기간 동안 30개 봉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봐야지 이 친구의 어떤 승패, 내가 제대로 투자했나 아니면 얘가 아직까지 좀 멀었나, 요거를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추세도 좀 보고
일봉상, 주봉상 추세도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뉴스도 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 그 몇 달 전에, 두석 달 전에 어떻게 검색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는지는 검증 결과를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네. 지금 이 검색기는 석 달 정도, 그러니까 2월 지금 26일이죠. 한 석 달 전 것까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처럼 자, 코스피 코스닥이 한 요렇게 움직였어요. 요렇게 30일 동안 2월 26일부터 30일 동안 자,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빨간색 포트폴리오 여기서 검색되어진 요런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들은 자, 요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 박스권인데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로 가지고 있을 때,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장기로 가져갈 때는 저평가의 어떤, 우량주들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1%, 0.4%, 코스닥이 한 1.64% 오르는 반면에 이들보다 3%씩 혹은 1. 몇 %씩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안에 있는데 좀 부진하죠. 뭐 그동안 잘 나가는 친구는 신대양 재지, 뭐 키움증권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증권주가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좀 안 좋았죠. 지수가 좀 이렇게 상방으로 뚫은 경우에는 아마 증권주는 좀 더 괜찮게 날아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월 한 초순으로 우리가 검색했다면은 30일간 좀 많이 오르네요.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자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았고 자 코스닥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검색되어 있는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메리츠 종군증권, 뭐 금호석유도 보이고요. 신대양에너지, 제지, 뭐 이런 친구도 보이네요. 밑에 좀 더 볼까요? 동아지질, 한국금융지주, DNF, 네, 요런 애들, 와이솔 이렇게 보이네요. 뭐, 재미 삼아서 몇 가지 더 볼게요. 지금 3월 중순 지나서 한 20일 정도쯤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흘렀어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검색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 바닥을 이렇게 올리는 순간 얘는 벌써 여기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오른 백강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이죠. FST라든지 한양 ENG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 급등하는 거 우리가 막 따라잡는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들 좀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검색되어진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자로 검색되어진 거. 여기 보시면은 얘들이 지금 현재 제가 정리한 내용들 가운데 검색되어진 친구들입니다. 오늘 33가지 정도 검색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흑자 전환되는 친구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아제강지주라든지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SNK 폴리텍 뭐 이런 애들은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에서 지금 흑자 전환된 친구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마 분기인가요? 네. 아까 그게 연간인지 분기인지 둘 중에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 지금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GS건설, 대양제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바코, 네오위즈 뭐 이런 애들이 지금 흑자 전환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오리콤, 그리고 네오위즈,
네, GS 대양 제지, 아세아 제지, 뭐 제지 관련들이 이제 흑자 전환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 날짜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지금 좀 뜯어보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자,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지수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많이 깨졌죠? 항상 지수를 연동해서 보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 있잖아요. 작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막 폭락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만약에 2000 종목이면 그 중에 한 1950개가 다 폭락을 맞고요. 나머지 50개 이런 애들이 뭐 대선주 혹은 수소차 관련주 뭐 몇 가지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수가 하락일 때는 우리가 좀 현금을 좀 더 보유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맞다. 이게 하나의 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62평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62평선입니다. 그리고 122평선이. 자, 중장기로 보는 이 62평선과 122평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도 부족한 판에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위로 강하게 좀 며칠 만에 올라더라도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하면 올라가다가도 이런 이평선들의 202평선 뭐 이런 친구들은 항상 저항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이렇게 저항선에 맞고 올라가더라도 한 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62평선에 맞고 지금 떨어지다가 이제 돌파한 거죠. 돌파할 때는 누군가 강하게 이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그런 누군가 많이 사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수를 이제 상방으로 끌어올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외국인들 많이 샀죠. 올리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이제 좀 팔기 시작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자, 122평선을 지금 지지를 해줬던 그런 모습 보여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좋았는데, 그리고 이 추세는 또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봤던 저점을 연결한 추세는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는 순간 마지막 우리의 보루는 바로 122평선 혹은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자리였는데, 이게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줄였다가 다시 좀 좋아질 때 사는 게 낫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62평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그물망 차트를 이야기했어요. 그물망 차트. 이 노란색. 이 그물망 차트를 이야기했는데, 네. 이 그물망 차트에 여기 이 좁은 구간, 이 좁은 구간을 돌파할 때, 이때가 우리가 매수의 구간이다. 이 그물망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질 때, 이, 이 추세나 122평선 잡아주던 이 자리가 깨질 때는 우리가 좀 관망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지는 때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게 우리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항상 보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은 다시 음봉 두 개를 맞으면서 이전 저점마저 지금 깬 상태입니다. 게다가 어젯밤 미국 그 야간 선물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게 마이너스 1% 이상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흘리게 되는데 그만큼 지수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면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갑니다. 그런 아까 검색기 모양을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매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노리면서 하자.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은 사실 사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사지 않고 좀 관망하면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뭔가 신호가 보여줄 때 그때 사도 우리가 수익을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낼 수 있다. 더 일찍 산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더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지금 사는 자리 아니지만 일단 62평선, 그러니까 122평선 아래로 지금 지수가 떨어져 있다면 지금 구간 120 혹은 62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캔들은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종목을 잡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림산업이에요. 대림산업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얘 가격의 위치 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네. 이 굉장히 2007년 굉장히 오랜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고점도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위에 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단을 다시 한번 찌르려고 지금 월봉 주봉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 한번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모양, 그리고 93,500원은 맞고 항상 떨어지는 자리 돌파 후에는요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선 또 잡아줘가지고 또 이전 고점 둘, 이제 세 번째 이제 뚜루루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오랜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는 이제 곧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으로서는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기관하고 개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컨센서스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시가총액 그 3조 7천억, 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자, 앞으로 얘가 어디까지 갈 건가? 뭐 지금 여기는 투자자 의견은 뭐 12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기관들이 한 19군데서 목표가 이렇게 잡아줬네요. 2017년도에 5천억 영업이익, 8천억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가 저 PBR은 지금 1 미만이죠. 괜찮습니다.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2019, 20, 21년도에는 8천억 꾸준히 지금 만들어 주려는 기세입니다. 자, PBR도 마찬가지 꾸준히 1 미만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그 ROE를 보고 싶은데, ROE 투자 지표 봤을 때 ROE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14.63으로 났습니다. 워렌 버핏이 15만 되면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아까 뉴스상에서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워렌 버핏의 눈으로 마인드로 이 친구를 좀 우리가 좀 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어디 사면 좋을까? 그동안 93,500원을 항상 지지를 해줬으니까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자리가 어, 이 자리죠. 최근에 이 자리가 10만원 자리가 두 번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눌렀다가 뻥 뚫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 꼬리가 여기 살짝 여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 뭐 이렇게 살짝 깨진다면 여기 안에서는 좀 우리가 한번 매수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만원 이상에서 혹은 10만원 이상 장대 양봉 종가 아래 요 사이가 어떻게 봤을 땐 적절한 매수의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뭐든지 우리가 예측대로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이만큼 슬쩍 눌렀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신이라면, 맞는다면 제가 작두를 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동안의 차트의 흐름,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요런 자리가 좀 지지해 줄 만하다. 이제 요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최근에 수급상 봤을 때도 외국인이 끊임없이 지금 사주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누적 한번 볼게요. 6개월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자, 이렇게 눌렀는데도요, 외국인들은 요 기간 동안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고요. 자, 저점, 대충 이제 요런 느낌이죠. 여기도 지금 이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기 뭐 거의 터치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는데, 이 박스권이면 외국인도 이렇게 모양이 이 차트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꾸준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계속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어떤 중간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그런 구간으로도 나중에는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를 돌파하는 관점. 첫 번째 두드렸고, 두 번째 두드렸고, 이번 세 번째 두드렸고, 보통 한 네 번 정도 두드리더라고요. 네 번째 돌파한 가능성이 대부분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자, 백광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광산업 뉴스 한번 볼게요. 얘가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났는지. 자, 지난해 영업 이익률 증가 1위 화학주는 백광산업이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4월 23일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야기된 건데요. 요런 것 좀 우리가 귀담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자, 영업이익률이 2017년과 2018년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9%, 거의 10% 정도 올랐다. 자, 게다가 백광산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공광우 관련주죠.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해안 쪽에 그 인공광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서 좀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했을 때, 이게 백광산업이 아마 연루된 것 같은데, 그 관련주인 것 같은. 제가 이게 100%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 끝나고 제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KCI,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TK케미칼. TK케미칼 좀 좋죠? 이렇게 월봉산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고요. 금호석유도 지금 뭐 약간 휘둘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효성도 많이 올랐죠. 네. 경농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그죠? 비료 관련주 괜찮았죠. 네. 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네요. 백광산업, 태광산업인가요? 제가 좀 약간 헷갈립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얘는, 백광산업 지금 실적은 분명히 좋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월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먼저 보고, 그 다음 주봉 보고, 또 일봉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2003년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낮았던 박스 구간인 것 같아요. 포바닥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상단 항상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를 해주는 특정한 자리가 됐고, 대림산업도 비슷해요. 이렇게 꼭다리 만들고요, 더블봉 만들고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지금 치고 있죠. 치고 있다가 지금 여기가 돌파되면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특정한 자리가 한 4,000원, 4,100원 이 언저리고요. 여기가 돌파되면 드디어 이제 이 이전 고점 세 번째 도전하게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6,000원이거든요. 지금 3,000원인데 6,000원이면 두 배인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주봉 봤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자, 백광산업도 보시면 주봉상으로 122평선 따라서 쭉 맞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자, 요런 모습이 보여요. 요런 행보가 보입니다. 자, 약간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삼각형 만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여기 지금 돌리는 구간은 대림산업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실적도 되고요. 그리고 백광산업도 화학주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게 되는 또 섹터가 되면은 또다시 얘는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또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한번 6,100원 이렇게 둘이 터치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 이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게 있어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요. 보시면은 꾸준히 잘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파했습니다.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9천은 거의 1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친구의 이제 PBR이 이제 ROE는 어떤가? 궁금한 건데, 컨센서스를 한번 보자면, 이 친구의 PBR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5.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9 정도 되죠. 자, ROE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PBR 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 구간일 수 있는데, 그런 또 그렇지만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뉴스 보면은 뭐 이렇게 찾아보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중국 쪽에서 이제 굉장히 얘가 강한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다. 5월 10일자로 1분기 호실적이 6% 상승세라고 이제 이렇게 떠 있고요. 네, 이렇게 6% 이상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나? 자, 2분기 실적 또한 호조 전망 강세가 전망된다 하기 때문에 얘가 더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미리 이제 좀 선반영돼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여기 첫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3천 한 500원 좀 5, 600원 정도 사이거든요. 여기를 좀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나마 이 친구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괜찮은 어떤 차트의 모양이에요. 보통은 예측이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막 좀 랜덤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자, 보시는 바와처럼 이 주봉에 지금 요선이 보이나요? 여기 지금 숨어 있는 요선이요. 네, 요선이 지금 22평선이에요. 자, 22평선에 맞고 떨어지던 애가 22평선 위로 탔어요. 그죠? 그럼 22평선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전 고점 지금 맞고 이거를 돌파하려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깨주지 않고 지지하면서 빨간 양봉이 지금 들어왔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3,200원은 한번 찌르러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돌파를 못한다고 한다면 3,200원 찍고 더블 봉 찍고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전 저점 위에서만 잡아줘서 다시 돌린다면 다시 한번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돌릴 때 네 번째는 돌파 흐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 흐름이에요. 일봉상 흐름인데 지금 주봉상처럼 돌려가지고 저점을 이렇게 이쁘게 돌리고 있어요. 저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도 뭐 희한하게 이렇게 대충 선을 이제 연결해 보니까 저점과 고점 연결한 선이 이렇게 평행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다만 아까 주봉상 봤을 때
자, 이 자리, 이전에 여기 맞고 떨어졌던 자리. 자, 이 자리 이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3,200 얼마인 것 같아요. 3,200원 언저리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맞으면 돌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못 맞으면, 돌파 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들, 그거는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혹은 한번 눌렀다가 이전 저점 위에서 다시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혹은 요 이전 저점 요 사이에서 돌려서 다시 한번 여기 치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도 좀 생각하면서 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쥐었다 놨다 쥐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 기업의 컨센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영업이익 위주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흑자 전환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54억, 95억, 갑자기 285억, 200%가 뛰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자, 그 다음에 PBR은 0.7, 굉장히 낮은 추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85억, 280억, 270억.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당기순이익도 200억, 200억, 176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보자면은 저는 이거 뭐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종목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진 않고 냉철하게 정말 어, 어, 얘가 정말 이렇게 갈 건지 저렇게 갈 건지 제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얘가 좋아지는 반하면 따라가고 좋아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좀 냉철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는 좀 사실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익률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자, 마진을 많이 이제 가진다는 거죠. 순이익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거. 그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도 아까 15만 대도 워렌 버핏은 박수를 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한 16 정도니까 나쁘지 않다. 자, PBR도 1 미만이니까 저평가 구간이다. 자, 요거 두 개가 우리가 처음 봤던 뉴스처럼 1 미만이고 15 이상이니까 좀 괜찮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앞으로 조금만 더 좀 실력 발휘해 준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전 역사적인 고점인 한 6천원 정도 한번 도전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지켜봐야 되고, 이거를 또 더 길게 장기로 투자한다면은, 할 마음이 있다면, 이 기업의 리포트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 수익이, 요런 매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뭐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림산업하고 백광산업 두 가지만 봤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이게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좀 시장은 많이 좀 밀리고 그리고 이성을 잃은 시장, 그러다 보니까 추세도 많이 꺾이고 패턴도 많이 깨지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애매하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요런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에서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정신을 차릴 때, 그때는 우리가 좀 공략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한다면은 연말에는 우리가 좀 수익을 나는 계좌를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동동형화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